OTT는 사실 뭐 더 다양해질 것이고 거스르기가 어려운 대세라면 OTT와 같이 사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컨텐츠 만드는 입장에서 OTT는 사실 좋죠. 팔 때 아울렛이 더 늘어났으니까. 극장이 문제인데 극장의 전략을 한번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일단 그 극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콘서트를 생중계한다던가 그리고 또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화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앞서 가자면은 지금 또 뭐 애플에서도 그 비전 프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VR의 시대를 조금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극장이 또 많이 인프라를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런 어떤 그 투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좀 이 부분 그 고글을 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공간도 지금 VR 영화들 컨텐츠를 즐기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앞서서 한 발짝 먼저 나간다면은 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평론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영화는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걸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지 그냥 단순히 눈으로 콘텐츠를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걸 줘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 영상혁명이란 걸 맨 처음 줬던 게 아바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바타가 성공할 때도 3D 영화는 안 될 거라고 저는 기사를 썼었어요. 그 이유는 3D 안경이 너무 불편합니다. 쓰고 있을 때 흘러내릴 때마다 올려야 되고 여성분들은 화장 지워졌다고 나중에 화내시는 분들 봤고 여기 아프다 그러고 아바타 정도 되니까는 그 영화를 정말 3D용으로 찍었으니까는 그 영화를 보는 거지 많은 영화들이 변환된 3D 영화가 많았거든요. 그런 건 안 본다는 거죠. 결국 3D 영화를 이번에 아바타 2 개봉 전까지 거의 개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극장이 살아나려면 저는 기술이 발전이 그냥 발전이 아니라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가만히 맨눈으로 봐도 살아 숨쉬게 내 코앞에서 뭔가 보여주는 것만큼 나올 정도의 기술이 나와야지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걸 경험하러 가지 그 전까지는 사실 극장이 활로를 차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OTT와 상생 전력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계속 나오는 게 홀드백이죠. 홀드백.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얼마 후에 OTT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극장 가서 봐라. 근데 이게 홀드백도 기간을 두고 계속 싸웁니다. 어디에선 일주일 의미 없어. 일주일 정도 사람들 기다렸다 OTT로 본다. 그러면 길게 잡아야 되는데 그럼 OTT 입장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아니 사람들 그걸 다 보고 나면 OTT 안 보는데 우리가 그걸 왜 받아줘. 여기서의 어떻게 이 중간 지점을 찾을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극장도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그 응원도 극장에서 뭐 소리 지르면서 하고 네네. 또 대형 콘서트, 글로벌 콘서트도 이제 극장에서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전시나 다른 공연 예술도 하고. 근데 잘 안 됩니까?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연의 장으로 활용하는 거 아까 월드컵도 그랬었고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건 저는 꽤 좋다고 봐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여기서 보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피튀기는 티켓팅이라고 피켓팅이라고 해서 못 구한 사람들은 여기 가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공연 실황을 극장에서 보여줬는데 25만 관객이 들었습니다. 역대 실황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됐어요. 이거는 극장이 좋아서 극장에서 간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명웅이라는 스타의 팬덤들을 모으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콜드플레이 공연 같은 경우는요. 49,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전부 다 매진을 기록을 했고요.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컨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팬덤을 가진 그들을 어떻게 잘 선별을 해서 그들의 컨텐츠를 보여주느냐 이런 선별의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그 코엑스에 홀로그램 쇼 뭐 하고 했는데 왜 잘 안 되던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팬덤 위주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팬덤들이 결국은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는데 이게 범대중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BTS 팬이 아닌 사람들이 극장에서 하니까 보러 편리하네, 좀 더 싸게 볼 수 있네
해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좌석 점유율, 좌석 판매율이 낮은 극장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형태로 돌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극장 산업 자체를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공간 활용의 그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파격적인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프로모션들 뭐 요즘에는 뭐 파티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헤드폰을 쓰고 굉장히 조용하지만 헤드폰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춤을 추더라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뭐 DJ 파티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젊고 경쾌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다 보면은 또 영화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영화 행사를 조금 더 많이 유치해서 그냥 단순히 VIP 시사라든가 이런 것들 말고도 다양한 그 영화계의 행사를 여기서 열게 하는 방식을 마련하면 그것도 역시 또 부수적인 수입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의 주제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게 업계 내에서도요. 영화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영화는 OTT에서 틀고 있고 감독들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영화의 위기가 아니라 정확히 여기서 짚은 대로 극장의 위기예요. 공간의 위기예요. 그럼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결국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멀티플렉스가 너무 경쟁적으로 사실 지점을 늘려왔습니다. 이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희소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보헤미안 랩소디 때는 싱어롱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럼 그런 영화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단순히 영화를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저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고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은 하나의 요소를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위기가 아닌 극장의 위기. 이게 사실은 극장주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면 사업하는 분들 또 그것을 즐기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문가 오셨으니까 꼭 우리가 생각해 볼 점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극장이 존속해야 하는가? 뭐 저 같은 사람은 그 아날로그 시대부터 영화관에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절실하지만 극장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한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극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그 영화를 처음 찍었을 때 그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TT, 스마트폰 그리고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상당 부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영화관이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봅니다. 저는 이것과 비슷한 고민과 질문을 이미 많이 받아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는 신문 기자잖아요. 신문이 존속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받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세가 많이 줄었죠.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신문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신문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본질적인 건 기자들의 취재거든요. 더 좋은 기사를 취재해서 많이 실으면은 이 신문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건데 저는 영화와 극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자꾸 주변을 돌고서는 뭔가 사람들이 유인 요인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어떤 누구나 한 편쯤은 내가 그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미친 듯이 몰입해서 봤던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OTT에서 다시 영화 쪽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비단 요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지금 극장의 역사를 쭉 짚어왔는데 5, 60년대에서 7, 80년,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극장이 계속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유독
이런 눈에 띄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한두 명의 혁신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결국 지금 극장과 영화의 위기 역시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놀랄 만한 컨텐츠를 가져오면은 아바타는 여전히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보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는 노력. 그러면 사람들도 그런 컨텐츠를 굳이 극장에 가서 돈을 주고 보려는 노력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